안녕하세요. 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연락들이 좀 들어오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KOK 피해자라고 하는 뭐 지금 자산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닐까 뭐 그런데 저는 대꾸를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뭐 며칠 전에 나왔는 그 에쏘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를 하고 그래서 그 상태가 뭐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그다음에 그 SOP를 위임을 한 뭐 그 일종의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그 투자 회사인데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봤을 때 소 단위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뭐 개별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회사와의 관계가 운영사가 사실은 힘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계약 해지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돈 못 받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노드 운영 자체를 스스로가 SO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위임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줬을 건데 그게 대한 비용이 뭐 지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뭐 의견이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지를 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에 그러면은 자산 이전자들은 옮길 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쏘가 넘어가서 자산 이전을 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투자한 그 개인 자산을 해지를 했을 때 찾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간 거지요. 그리고 메인넷이 하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치 상승을 해줄 거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자기들 자체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돈을 그냥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에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면은 메인넷이 하나가 있다는 거는 그냥 기본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메인넷을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 안에 매장을 하나씩 차리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매장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데에는 또 사람이 투자조차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내 나이, 내 상황에서 내가 또 그쪽에서는 뭐 리퍼럴도 안 한다고 난리지기고 SO가 활동을 안 한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산 이전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호구짓을 한 것이요. 얘들이 움직이지 않고 니들이 사람을 소개를 하지 않고 니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기업들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이쪽에다가 전가를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렇게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KOK를 없애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다. 이게 소각 공지도 있었지, 자산 이전한 거는 케이스타로 수합을 해가지고 아예 그 KOK를 없애버렸고, 이제 와가지고는 제가 공소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소장만 일단 먼저 보고 있는데 그 내용상에도 보면은 KOK 재단에서 그 KOK 플레이와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옮겼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들은 절대로 옮기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만은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제너 드래곤이나 뭐 이런 거 게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느냐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재미있어 가지고 이거는 볼 가치가 있으니까 KOK를 사서 또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그 게임을 하고 또는 보상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못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안티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좀, 그, 캐나다의 뭐, 써니 킴인가 하는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의 어떠한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면,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하기 없기입니다. 안티들이 자기 탓은 없고 노다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티들로 인하여 손해율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저는 그 안티들에게 할 것입니다. 하세요. 저한테 일단 먼저 좀 하세요. 얼만큼 바보 같은 무고 또는 이런 죄로 또 내가 뒤집어 씌워줄 테니까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제가 공소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라고 믿고서 했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익을 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였느냐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그 고소인들이나 그 고소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장을 쓰고 음, 음, 어, 기소를 하고 결국에 재판에 갔는데 그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은 현금 거래가 오고 갔다. 그다음에 판매와 관련해서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코인 그러니까 KOK 토큰이든 코인을 뭐 팔고 사고 뭐 그랬다. 근데 그게 방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소개한 사람이 직접 팔고 사고 했느냐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받은 거를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대신 그 가치만큼 정확하게 그거는 그날 그 시점에 거래소의 가격을 좀 맞춰가지고 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나이트 뭐 다빈치, USDT, 뭐 테드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투자금을 받았다. 뭐 별의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엄청나게 해요. 제가 경찰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이 되는 그러니까 경찰은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그쪽의 고소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설명 많이 드렸던 건데, 여기 경찰한테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은행에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상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에 지갑을 가지고 있고 우리 KOK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은행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건 가상자산 암호화폐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
낮은 이율로 돈을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걸 높은 이율로 해가지고 투자 또는 그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고 그러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받았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어 뭐 이 그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보안 이런 데에 그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다 연결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워지고 신뢰성을 쌓아간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보상을 받는데 그 기소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 저기 그쪽에서는 투자라는 용어를 써서 투자를 했는 사람이 우순위 사람들 그게 소위 말해서 폰지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 현금이 움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에 경찰이든 검사든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수사한 결과에 수사 결과 자료가 넘어갔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는 따로 그 수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에 대한 기능은 경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현금이라는 것과 이 그 가상자산이라는 거 이거의 가치를 동일시 본 거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차이가 있다. 다만 개념상으로 여기에서는 예치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는 스테이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현금이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항상 이 가치는 변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 그 경찰한테 그쪽에서는 4조 원의 피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2조 2천억 뭐 그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 7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조 2천억 상당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2조 2천억치의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투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가치가 4조 원이라고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4조 원이라는 게 픽스가 돼 있으면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현금이 맞아요. 근데 저는 가상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불 비트코인이 10만 불 할 때, 이더리움에 예를 들어 4천 불, 5천 불 할 때 한 개당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조 5천억, 뭐 4조 원 정도가 됐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0,000달러가 됐다. 10만 달러, 10분의 1이 됐다. 이더리움이 뭐 5천 달러 하던 게 1,00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5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4조 원짜리가 4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항상 변해요. 근데 제가 경찰한테 분명히 이야기한 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금과 가상자산,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예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에이, 정말 제가 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 그 나머지 내용까지 지금 제가 사실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의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은 하여튼 간에 다시 그
이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 자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송달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받게 되면은 정리를 해서 부가적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있는 내용에 이 조그마한 틈새라든가 이런 걸 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뭐 저희한테 지금 기회가 와 있는 상태고 아까 이야기하던 그 저쪽 그 커뮤니티 풀에 그쪽에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정도로 될 정도로 아예 완전 무시를 당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는 사기로 또는 뭐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돈이, 그러니까 자산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어갈 때까지 그 짓을 해가지고 자산을 넘기도록 한 부분,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거짓말들은 별 의미가 없대요. 사기에서는.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자산이 들어가도록 할 때까지 어떠한 기망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사기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중 이런 것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풀과 K 스테디움 완전히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커뮤니티 풀에 자산 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자체가 얘들 것처럼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스비가 나오면은 얘들한테 준대요. 얘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커뮤니티 풀은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 다음에 그런 통합 정책과 관련한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의 통합 운영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K 스테디움, KOK 그 파운데이션, KOK 재단이에요. 근데 지금은 KOK 재단이 아니고 본래 운영사 정도의 역할, 운영사 여기서 걔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메인넷 개발은 개발 및 뭐 유지 보수 뭐 이런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개발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개발 용역사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유지 보수, 테크니컬한 부분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콘텐츠 소싱이 다예요. 그럼 걔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정책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느냐?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하는 거고, 근데 얘들은 분명히 우리 개혁회의 공지에 버젓이 나와 있었어요. 얘들은 운영사로 돼 있다가 지금은 K-스테디움의 메인넷에 어, 법인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크립티드라는 이상한 업체가 뭐 2020년에 설립이 돼 있었다 그러는데 2023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관여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K-스테디움의 운영사는 또 크립티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표이사는 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던 박무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메인넷의 모든 혜택, 예습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들이 갖는다는 그 커뮤니티 풀로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뭐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윤원주라는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 있는 데에서 하루에 8번의 트랜잭션을 해서 뭐, 8번의 트랜잭션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3,000명인가 2,000명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근데 8번 하면 뭐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번당 트랜잭션을 했을 때, 뭐, 설명을 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데서 뭐, 몇만 원 하는 거를 몇천 원 또는 몇백 원으로 할 수도 있다.
보면은 8번 해봐야 그 돈이 얼마 될 건데, 그거를 또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 가질 게 없어요. 결국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쪽에서 보상을 받았던 거는 어디에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KOK로 가지고서 1억 개 정도를 가지고서 나눠 갖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천 개나 8천 개는 이 커뮤니티 풀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고, 일부는 이 운영사가 헤쳐먹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KOK는 어디에 거냐? K 스테디움 거냐? 아니단 말이죠. 근데 옮길 때 기축통화로서 KOK 토큰이 코인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K스타라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걸 수합을 시키고 KOK는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를 입맛 포켓 해가지고 있는 건지 소각을 시킨 건지 그건 모르죠. 저는 소각도 안 시켰을 거라고 봐요. 왜? 그거는 이더스캔상에서 그 개인 키가 없는 공개 키만 있는 그 소각 지갑에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인마이 포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문제고, 그게 일종의, 그거 플러스 뭐, 그걸 이제 없애는 거고, 소각 정책도 있었고, 그 소각 정책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량 소각을 하겠다. 그러다가 이 KOK 그 지갑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 지금 좀 닫아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 심리전처럼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가 놔놓으면은 사람들이 지푸레에 꺾일 거다라고 판단한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꺾여도 우리 일부, 우리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를 뭐 풀려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80만, 90만, 100만의 피해자가 있다 손 쳐도 80만, 90만, 100만이 전부 다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수 100명 정도가 하고 있는 데만 해도 혼자서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싸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 이전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단체에서도 그 저희 단체에서도 나감을 당한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음에도 그 결과가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써니킴이라는 캐나다의 뭐 교민인지 그 여자가 쓰는 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생각된 그 여자 자체도 제대로 아는 거 없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받고 여기에 피해자로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는 K 스테디움을 이야기 언급을 하면 안 돼. 실제로 모든 거는 커뮤니티 풀이에요. 커뮤니티 풀에 투자 회사에 자산을 이전을 하도록 하고 그 여자도 분명히 거기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 거래소의 가격에서 나와야 돼요. 걔들이 투자금이라고 넣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가상자산이에요. 가상자산은 현금화를 현실 세계에 사용이 되는, 현실에서 사용이 되는 법정 통화로 바꿔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되는 키오스크를 이용을 하고 뭐 그 가상자산이 지불 수단으로 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뭘 해야 되느냐. 현금화 하지 않으면은 내가 케이스타를 100만 개를 가지고 있어 갖고
이게 뭐 가치가 있다라고 어디에 갖다 준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투자 회사 자체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요. 그게 그 코인이든 토큰이든 그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야지만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이자, 뭐 VC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저는 절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자를 받았는 거를 내보내서 거기에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가치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움직임 자체는 이게 뭐 어떠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일반 상장사나 이런 쪽에서 그 IR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이제 뭐 관련되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기업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벤트나 이런 게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뭐 ETF ETF 승인이 났다, 뭐 현물 ETF 승인이 났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개개인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의 토큰 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뉴스화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거기서는 K스테디움이나 메인넷에다가 디앱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자체의 생태계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용이 되는 기축통화가 이 메인넷을 이용을 해서 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ESB를 내야 된다. 뭐 그 수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데 아예 그 선로를 이용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사람 자체도 없고 그래서 걔들이 어, 말로는 레퍼럴 리워드를 우리가 이미 했던 KOK 플레이에서 했던 거를 거기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또 상대로 해가 리플을 또 뭐 이야기를 하고 리플을 그 재원을 보상할 재원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OP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재원을 만들어갖고 이 리플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먼저들 같은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런데도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치가 상승이 되고, 뭐, 자기들이 투자한 게 가치가 뭐, 발생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도 뭐, 보상받는 것도 그렇게 좀 더 많이 받고 해가지고 돈을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수준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은 이 세상에 가상자산으로 돈 못 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의 박사, 석사, 뭐 전문 분야 그런 쪽으로 이거는 뭐 제조와 관련된 거, 개발과 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거, 홍보와 관련된 거, 뭐 모든 것들이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자산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쪽은 거기에 비하면은 제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머리카락 한 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치가 상승이 되고 뭐 그 가치의 변동이 생기는 그 주식이라든가 특히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걔들은 그것까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덜쑥 이제 와가지고, 그 대빵이라고 하는 에소드들과의 계약 관계가 다 해지가 돼버렸으니까, 다시 리셋을 한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에소드를 다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투자를 한 사람들, 각 19개의 SO 중에서 19개 SO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위임을 한 그 SO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책임도 못 져요. 똑같은 것들이니까. 아니, 결국에 지금 그쪽은 제가 기가 찬 게 적어도 저희 KOK와 관련되는 거는 제가 아까 뭐 그 한 단체에서 뭐 진행을 했던 공소장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내용 보면은 거기 또 잘못 가고는 있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게라도 나서갖고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커뮤니티볼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좀 깨나 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옮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서 좀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고 돈을 좀 찾아 썼던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 저는 정말 쪽박 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요. 제가 그 요 이틀 동안 많은 분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데 상대는 거기는 그런 것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심지어 뭐 KOK의 그 거래소의 가격 뭐 이런 것들에 준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 갖고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뭘 한다. 그럼 뭐 가격 상승까지도 감안을 한 거잖아요.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해요? 지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하느님은 마음을 다 읽으신다 하면은 요 사람은 언제쯤 할 거고 뭐 그렇게 다 따지면은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거래소에 주식이든 이 가상자산이든 100% 퍼펙트하게 이게 가치가 오를 거다,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측은 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좀 높으면은 뭐 잘한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와가지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운영사라고 하는 크립티도도 지금 빨리 뭐 고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압수수색을 해놓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뭔가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쪽에 주력을 하지 않으면은 끝없는 추락을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SO가 없어졌는데 SO 역할을 한 사람 외에는 거기 운영진 한 서너 명, 뭐 그 사람 외에 나머지 거기에 단톡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받던 사람들은 정말 완전 깡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이 암흑 속에 있는 그 상태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분들은 정말로 하피 뭐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가 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워 듣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현금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것도 현금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페이지를 딱 해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현금으로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원금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뭐 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원금 보장을 했으니까 해지 수순에 따라 가지고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 버튼을 눌러 가지고 나오면은 그럼 원금 돌려받은 거고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이게 현금을 여기다가 계좌에다 바로 쌓아줬느냐,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주소가 아니고 현금으로 이야기하면 계좌예요, 계좌. 이게 영어로 쓰면은 여기는 address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에서 쓰는 계좌를 이야기하면 account이라고 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게 가치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보장이 된다라고 한 사람을 상대로는 고소를 하고 사기 기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허위 사실, 허위 정보를 뿌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스테이킹을 딱 해놨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서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경찰하고 저걸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몇 건의 사건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의 고소자가 이 내용을,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뭐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이 경찰도 사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었어요. 현금이라고 지금 모든 것들이 현금,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움직이는 건 아는데 이걸 현금하고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그 표를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하나를 첨부를 해서 보내줬는, 저기, 진술 고발인 의견서에 제가 그걸 보내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아, 이, 뭐, 비트나 이더, USDT가 아닌 이상,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요 두 군데밖에 없다. 여기서 내 현금이 뭔가 암호화폐를 사는 순간에 그 판 사람한테 넘어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결국에 KOK에서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 지갑이라는 데까지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스테이킹을 하기 전까지도 여기에 요렇게 요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거를 스테이킹 절차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고소를 한 사람들이 이거를 현금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범죄 자체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던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다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사람들,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는데, 그, 저희,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함께 한다는 기준을 그냥 자리를 차고 앉아 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가 함께 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어, 뭐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든 마시고 지금까지 스스로가 이 싸움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말 그 극한 표현을 하나 쓸게요. 제가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름 뭐 전화 한 번씩 하고 뭐 시위에 한번 참석하고 이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뭐 어, 시위 자체는 최소한 어느 정도만 이루어져도 혼자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가능하면 좀 참석을 좀 부탁을 하고 근데 또 오는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제가 오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이 어제 새벽 1시쯤인가 뭐 올라왔는 게 저희 부방장님이 그거를 지워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거나 뭐 신장 이식을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아픈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나가실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다 어려운 상태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받게 될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저는 사실은 뭐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첨부 자료까지 다 보려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돼요.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 범죄 행위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5만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지금 윤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아가지고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뭐, 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제출되는 게 뭐 7만 페이지인가 그렇다라고 하대요. 근데 그거를 그 내용 자체를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뭐 내일 받게 되면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사건의 그대로 증거 자료로도 좀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내용을 빨리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일이 해결이 되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양은 냄비처럼 훅 달아올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거의 그 뭐 제대로 이 뭐 옆에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를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거를
그냥 끝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셔도 뭐 할 말도 없고 스스로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어려운지 아실 거고 직접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 기댄다는 생각으로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 풀 분들한테도 이전에 제가 한번 제의를 해줬는데도 꼼짝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뭐 그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도조차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